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책 안 읽는 우리 아이랑 어떻게 책을 이제 읽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일종의 인위적인 독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전제로 인지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인위적인 독서 솔루션, 모든 독서 솔루션의 기본 목표는 뭐냐면 스스로 책 읽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책을 재밌게 읽고 있어. 자기가 알아서 도서관 가서 책 골라오고 그걸 막 재밌게 읽고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야, 우리도 인위적 독서 솔루션을 해보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독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독서 인생을 이어갈 수 있게 부모님들은 그냥 뒤로 살짝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 책을 읽는 기술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슬로우 리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흥미가 가는 책을 골라서 읽는 어떤 아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을 읽지 않고 있거나 책을 읽으라 그러면 학습 만화만 읽고 있거나 이 경우에는 인위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서 인생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단절되어 있는 독서 인생을 다시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것이죠. 북스타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은 책을 스스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예를 들면 이 시간은 연령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족 독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이 해법이 왜 유효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느꼈을 때.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유아 특히 자녀 두신 부모님들이 선생님 우리 부부는 다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도 자라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그런 걸 판타지라고 해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그게 됐어요. 부모님이 책을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아이가 옆에서 보고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읽지? 호기심이 드니까 책을 꺼내서 읽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가정에 재미있는 게 텔레비전 말고는 없었어요. 텔레비전 꺼버리면 할 게 없는 상태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뭔가 재밌게 읽고 있으면 궁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책을 재밌게 읽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게 훨씬 재밌는데 하고 그냥 스마트폰을 해요. 물론 부모님들이 책을 안 읽는데 아이가 책 읽기를 바라는 것도 판타지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책을 읽는다는 것도 판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가 책을 읽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준다. 하루에 1시간 가족 독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스마트폰은 모두 온 가족이 충전기 꽂아놔요. 컴퓨터 다 끄고 텔레비전 다 끄고 집안을 정막강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고른 책을 들고 자리에 앉아요. 같은 공간에. 예를 들면 거실이면 거실, 아이의 방이면 방, 아니면 안방이면 안방. 편하게 앉아요. 그리고 각자 읽는 겁니다, 그냥. 자, 이걸 해보시면 보통 이제 책 읽고 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데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질문 많이 하세요. 특히 초등 고학년 경우에. 근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읽고 있구나.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그 책이 스스로 고른 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이 한국사 책이야. 부모님이 읽히고 싶은 책. 그럼 인위적 시공간을 만들어줘도 못 읽어요. 근데 아이가 그나마 자기가 관심이 가는 책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옆에 아빠가 책을 읽고 있어. 스마트폰은 충전기 꽂혀 있고 다 꺼져 있고 아빠 옆에서 책을 읽고 있고 내 앞에는 내가 고른 책이 있어. 이러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할 게 없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이가 반드시 말을 걸어요. 근데 어떤 말을 거냐면 이런 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배경인 어떤 동화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애가 술을 자꾸 마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아빠한테. 아빠, 여기 애들 술 마시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답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때 하부르타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런 걸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왜 유럽의 아이들이 옛날에는 술을 마셨는지 모르는 두 사람이 엉뚱한 인과관계를 거쳐서 이제 논리를 막 쌓아가기 시작해서 엉뚱한 답을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좋은 제대로 된 답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엉뚱한 답을 내느냐 제대로 된 답을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빠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이건 이런 데 그렇지 않아? 그러네? 그럼 이런 걸까? 해서 엉뚱한 답을 내더라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과관계로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틀린 답을 내잖아요. 그럼 틀린 답을 내고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가서 그걸 알게 됐을 때 확실하게 냈게 돼요. 틀린 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답을 내지 않고 틀린 답을 안 가보고 정답을 내면 오히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틀린 답을 내 나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했다가 뒤에 정답을 알게 되면 바로 잡아지는 과정에서 그 지식이 확실히 내게 되고 인과관계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에 아이가 말을 걸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것도 책 읽기 싫어가지고 또 말을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을 걸 때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대화를 해보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잘. 가족 독서를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걸 통해서 독서가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19년도 상반기에 서울의 밤 저녁 시간 강연이었어요. 강연을 다 끝나면 이제 보통 책에 사인을 하잖아요. 웬 어머니랑 초등 6학년 남자애가 제가 사인을 하려고 줄을 이렇게 쭉 서는데 옆에 대각선 옆에 서 계신 거, 바로 옆에 딱 한 50m 앞에서 50cm 앞에 서서 제가 사인하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인 받으실래요? 아니래요. 그냥 사인하래요. 그냥 나보고. 그리고 계속 있어. 그래서 한 3, 40분은 사인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셔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 뭐가요? 하여튼 이제 이 친구 어떤 친구였냐면 아주 일반적인 초등 6학년 학생이었어요. 초등 3학년 이후로는 학습 만화 외에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근데 학교 공부는 뭐 그럭저럭 사교육의 힘을 빌어서든 뭐 나름의 성실함이든 학교 공부는 그럭저럭 하지만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공부가 서서히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어떤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제 책을 보게 되신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제 책을 보면 반응은 두 가지거든요. 큰일 났다. 거나 아니면 거짓말일 거야.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어머니는 큰일 났다 쪽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책 읽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성적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뒤에 가서 보면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의 유대 관계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역전의 기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생겨요. 아이가 마음이 살아있어요. 놀 때 놀더라도 보통 책을 읽고 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늘 노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좀 웃기다기보다는 좀 놀라운 게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다 공부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다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서 확 반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모하고 유대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엇나가냐면 그 말 잘 듣고 착했던 초등 우등생이었던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들은 문을 걸어 잠궈요. 입을 막아버려요. 말 자체를 안 해요. 대화 자체를 부모하고. 남자아이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스마트폰에 빠져요. 그 시간 갖고 싸워요. 그 착했던 아이가 엄마의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유대관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지? 스스로 책 고르고 가족 독서를 하는데 애가 책을 안 읽어봐서 책을 고를 줄도 몰라. 잘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영리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막 독서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책 추천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을 스스로 고르는 거니까. 근데 학년별로 5권씩 제가 추천해놨어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어지간하면 다 재밌게 읽는 이야기성이 굉장히 센 그 일종의 학년이 올라갔을 때 시작책으로 하기 딱 좋은 그런 책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카페에 딱 보고 그러면 이 책으로 시작해볼까 하고 도서관에 가신 거예요. 가서 6학년 책을 딱 보는 순간 이 어머니가 굉장히 냉철한 분이셨던 거예요. 보는 순간 아셨대요. 딱 우리 애가 못 읽는다. 뚜께 펼쳐보지도 않고 뚜께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우리 애가 못 읽어. 그래서 5학년 추천 도서를 보셨대요. 봤는데 왜 이렇게 두껍지? 4학년 책을 봤는데 여전히 두꺼워. 3학년 책을 봤는데 3학년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얇아. 이건 또 너무 글씨 크고 또 뭔가 유치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3학년 책이냐 4학년 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모험을 거셨어요. 4학년 책 5권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 대단한 책이 아니에요. 뭐 로알드 달의 동화나 뭐 이런 아주 이야기성이 강한 그런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야, 이 책이 재밌대. 이거 한번 읽어볼래? 아이가 알았어. 하여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는데 이 어머니의 냉철한 판단 있잖아요. 6학년 책 못 읽겠구나, 5학년 책 못 읽겠구나.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책을 읽었는데 애가 이 책을 읽은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지. 오, 재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보고 좋아. 이거 재밌게 읽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는 책을 고르러 갈 수 있겠네. 왜냐하면 책을 고르려면 선인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선인지가 있어야 되냐면 책은 재밌는 거라는 선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는 책을 찾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긴 거예요. 이게 이 5권을 통해서. 이 아이의 6학년 이 아이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책을 처음으로 5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얘를 데리고 서점에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가서 아이한테 얘기한 거죠. 야, 너 읽고 싶은 책 골라와봐. 근데 만화책만 빼고 네가 읽고 글자로 된 책은 다 상관없어. 골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이제 4학년 레벨 동화책 5권이 독서의 전부인 이 친구가 어떤 책을 골라왔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4학년 책 비슷한 거 골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로봇캅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막 하다 골라온 책이 뭐였냐면 특정 제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청소년 소설이었어요. 표지가 남자아이가 이렇게 있는 반명한 반사인처럼 아주 무표정하게 있는 그런 표지의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원래 그런 얇은 4학년 레벨 책을 고르려고 했었대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표지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표지가 너무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약간 그림이 좀 만화톤처럼 그렇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꺼내서 봤더니 막 첫 페이지부터 피가 낭장. 뭔가 범죄적이고 봤더니 막 무슨 감정을 못 느끼고 막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 이게 너무 매료된 거야, 얘가. 그래서 이걸 읽겠다. 자기 언어 수준에 비해서 훨씬 언어 수준이 높은 책을 고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봤는데 이거 못 읽을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두꺼운 청소년 책을 네가 어떻게 읽어? 이제 4학년짜리 동화 4권 읽은 주제, 5권 읽은 주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협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좋아, 이거 사되 네가 원래 읽었던 그 정도 수준 책도 좀 더 골라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권 사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돌아왔을 때가 제 강연으로 오기 2주 전이었어요. 그럼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청소년 소설을 10번 가까이 읽은 거예요. 반복해서. 자, 이게 이야기책의 또 다른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이야기책의 서술 방식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묘사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말다운표로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책상 2번째 서랍 열어봐. 주인공이 두 번째 서랍 열었다. 거기 칼이 있었다. 이러면 그 상황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왜 칼이 있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묘사는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언어 수준이 내 언어 능력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 묘사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글은 구체적일수록 쉬워요. 그리고 관념적일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묘사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런 걸 겪은 거예요. 묘사가 딱 나오니까 우와. 근데 막 뭔가 범죄적이야.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입장에서는 막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다 진술이 딱 나와. 진술은 뭐냐면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을. 근데 이 진술은 언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 능력이 낮으면 읽기 힘들어요. 그럼 진술에 읽다가 이제 이게 알듯 다시 묘사가 나와. 그러니까 다시 재밌어. 또 읽었는데 또 알듯 또 묘사는 또 재밌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뭔가 매력적이야. 뭔가 매력적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그래서 2주 동안 그걸 10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 책에 홀릭이 돼서 이제 독서를 막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은 수업을 했던 책이에요. 제 강사 생활 때. 그래서 저는 그 책 내용을 다 알고 있었죠. 제가 교재까지 만들었으니까. 즉석해서 물어봤어요. 몇 개의 질문을 10번 읽은 게 맞는 거예요. 10번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5번 이상 읽었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번 읽잖아요. 그러면 답이 신발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신발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아니면 구두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근데 한 3번만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게 되냐면 옆이 헤어진 노란색 가죽 구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읽으면 그 구체성이 머리에 박혀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읽는 동화 한 2번만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상승한다의 어떤 한 지점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이 구체성이 굉장히 촘촘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책을 이 그물 위에 떨어뜨렸을 때 책의 내용이 다 새고 핵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능력이 올라온다는 건 이 그물코가 촘촘해진다는 거거든요. 떨어뜨렸을 때 많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물코가 굉장히 촘촘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비슷한 레벨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 읽었을 때 걸려 올라오는 양, 10번까지 안 읽더라도 반복해서 안 읽더라도 그런 반복 독서의 경험이 있기 전에 책을 읽었을 때 걸려오는 양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똑같이 한 번 읽어도 걸려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반복 독서의 경험이 이 그물코를 촘촘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언어 능력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로직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속 독서의 방식이죠.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스스로 골랐냐 아니냐에서 와요. 스스로 골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일단 어쨌든 간에 기본은 이렇다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합의를 하셔야 돼요. 이 합의에서 약간 금전적인 거 쓰셔도 돼요. 선물을 건다든가. 정책을 싫어하면 어떤 일종의 꿀을 좀 발라주는 거죠, 아이한테. 뒤에 가서 아이가 책을 재밌어지잖아요. 그때는 빼셔도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걸 수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책을 고르러 가셔야 돼요. 책을 고를 때 원칙이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권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1권만 빌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한 많이 빌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한테 가능한 한 많이 고르게 하셔야 돼요. 이 많이 고르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책을 골라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런 책이겠네 하고 골랐는데 그런 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책을 고르는 거 있잖아요. 사실 독서가가 되냐 안 되냐는 이 책을 고르는 행위에서의 독서 감각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심지어 사실 어른인데 내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골라라. 근데 고를 때 원칙이 있어요. 책을 고를 때는 표지를 보고 뒷표를 다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지식도서의 경우는 머릿말을 읽어봐야 되고요. 이야기책의 경우는 앞에 최소한 3페이지. 그 고르기 전에 읽어보고 이거 괜찮겠는데? 그까지 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라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2주에 1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5권을 빌려왔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 1권을 10페이지씩 읽겠다. 10페이지만. 앞에 10페이지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5페이지를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10페이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별 흥미가 안 가.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것도 10페이지 읽고 10페이지 읽고 10페이지 읽고 다 흥미가 안 가. 그럼 안 읽으셔도 돼요. 10페이지 읽은 걸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책이다 싶은 책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읽게 되는 게 아니라 10페이지만 읽어야지 하고 읽었다가 현상적으로는 10페이지만 읽어야지 하고 펼쳤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2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서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일 출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르는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나 초등한 3학년 이하 친구들 데리고 가면 고르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럼 부모님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 아니 책 읽어야 되는데 고르다가 시간 다 가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가시면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초등 고학년이 되면 책을 못 골라요. 이 책을 못 고르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안 골라봐서 그래요. 항상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받냐면 부모님이 야, 너 이때는 이 책 읽을 때야. 이걸 읽어야 돼. 갖다 주다 보니까 사실은 독서가가 되는 가장 기본 능력 중에 하나인 책 고르기 능력을 처음부터 그냥 원천 봉쇄된 채로 잘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책 칸에 가셔서 한 칸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요 칸에서 골라라. 그래도 못 고를 거예요. 그럼 옆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다가 애가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뽑으면서 이 책 어때?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럼 밀어 넣어요. 엄마, 그럼 갈등하던 책을 뽑아. 이걸로 할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냐 하면 책을 골라왔는데 자기 연령대보다 낮은 책을 골라오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6학년인데 초3 책 골라와요. 먼저 왜 이렇게 낮은 연령대의 책을 골라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이 읽기 싫어요.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 심리적 저항선이 있어요. 요 정도 두께의 책이면 혼은 나지 않으면서 가장 얇은 책. 이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데 그 저항성대로 책을 골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 언어 능력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심각한 신호인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신호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그 책을 골라서 읽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낮은 연령대의 책을 골라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책밖에 못 읽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언어 수준이 높은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을 골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역시 그 책을 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독서는 대단한 독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서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원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책이든 효과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어른들이 보기에 설사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책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건 라면 냄비 받침이에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읽고 이해할 때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연령대의 책을 골라오면 거기를 출발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언어 능력 때문이든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낮기 때문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낮은 연령대의 책을 고르더라도 그 책을 잘 읽어내느냐예요. 그 책을 꼼꼼하게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초6인데 초3 책 읽어서 언제 수준이 올라가?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요. 생각보다 제가 독서 자체가 대단한 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금방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그 초등 6학년 아이, 청소년 소설을 읽은 그 아이처럼 재미가 제대로 꽂히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게 하는 그게 어떤 책이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골라왔어요. 책 읽기를 거부해. 골라왔는데. 자, 책 읽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독서 시간을 거부하고 엄마 나 그 학원 그 틈 사이에 읽을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 읽기를 거부하죠. 자, 책 읽기를 거부하는 것은 고르는 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골랐다 하더라도 고르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골라야 혼 안 날 것 같아. 이래서 고르거나 똑같은 이유로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인데 고르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아예 이걸 거부할 수도 있지. 그 전 단계는 마지못해 끌려가서 해줬는데 책 읽는 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왜 책 읽기를 거부하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10강에 걸쳐서 독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서의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 언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런 독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작동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힘이 재미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고 그 재미있는 독서가 얼마나 힘이 센지만을 이해하셔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같이 독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서라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가족 안에서 문화로 독서 생활을 향유하고 영위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야 공부에 필요하니까 너만 책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서라는 문화를 같이 가정 안에서 꾸려간다는 마음으로 독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